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발보리심 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보리심을 바라는 진언입니다.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믹,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믹,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믹. 매주 목요일은 수준을 높이는 경전 산책 시간입니다. 8만 대장경, 그 많은 경전 가운데에서 우리 신도님들께 맞는 말씀들을 뽑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배규경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100가지 비유가 들어있는 경, 배규경에 대해서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배규경 가운데서 극히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글입니다. 화 잘 내는 사람이란 제목입니다. 여러 사람이 방 안에 모여 어떤 사람의 덕망과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누가 말했다. 그 사람의 행동은 모두 훌륭한데 2가지 단점이 있다. 바로 잘 성내고 경솔한 게 그의 험이다. 이때 그 사람이 문 밖을 지나다가 그 말을 들었다. 그는 화를 내며 방으로 뛰어들어와 그렇게 말한 사람의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해댔다. 곁에 있던 그에게 그 까닭을 물었다. 내가 언제 성을 내고 매사에 경솔하단 말이오? 이 사람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을 하니까 때린 것 아니오? 한 사람이 그의 말을 받아 반문했다. 지금 당신이 한 짓이 바로 성을 잘 내고 경솔하다는 증거가 아니겠소? 2번째 글입니다. 연주의 대가를 못 받은 악사입니다. 어느 악사가 왕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게 되었다. 왕은 그에게 연주의 대가로 돈 1000냥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연주를 마치자 악사는 왕 앞에 나아가 그 대가를 요구했다. 그러자 왕은 돈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너가 연주한 음악은 내 귀를 즐겁게 했다. 그런데 그것은 너 귀도 즐겁게 해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 너도 돈을 내놓아라. 3번째 글은 누각의 3층만 지으려는 부자입니다. 옛날에 미련하여 아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이웃 부잣집에 갔다가 3층 누각을 구경하게 되었다. 그것은 웅장하고 화려할 뿐만 아니라 넓고 높아 시원스럽게 보였다. 어리석은 부자는 무척 부러워하며 이렇게 생각했다. 내 재산도 저 사람 것만 못하지 않다. 아직까지 나는 왜 이런 누각을 짓지 않았을까? 그는 곧 목소리를 불렀다. 저 누각처럼 거대하고 웅장한 누각을 지을 수 있겠소? 예, 저 집은 제가 지은 것입니다. 조소, 그러면 곧 저런 누각을 지어주시오. 목수는 곧 땅을 고르고 벽돌을 사 누각을 짓기 시작했다. 벽돌을 사 짓는 것을 지켜보던 부자는 의심이 나서 목수에게 물었다. 어떤 집을 지으려는 것이오? 예, 3층 누각을 짓는 중입니다. 그때 이 부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래 2층은 필요 없으니 맨 위층만 지어주시오. 목수가 말을 받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래층을 짓지 않고 어떻게 2층을 지으며 2층을 짓지 않고 어떻게 3층을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그런 집을 짓지 못합니다. 목수는 그만 떠나버렸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그 부자의 어리석음을 비웃었다. 4번째 글,
귀한 목재로 수철 굽다입니다. 옛날 한 부자의 아들이 있었다. 그는 바닷가에 놀러 나갔다가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있던 목재를 하나 건져 수레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목재를 내다 팔 요량으로 그것을 다시 장으로 가지고 갔다. 그러나 아주 귀한 목재여서 값이 비쌌기 때문에 사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러 날이 지나도록 팔리지 않게 되자 그는 걱정이 되었다. 마침 옆에는 수철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수천 잘 팔렸다. 이것을 본 부자의 아들은 목재로 수철 구워 돈을 만드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목재를 태워 수초로 만들어 내다 팔았다. 그러나 그는 나무의 절반값도 받지 못했다. 어리석은 사람도 이와 같다. 부지런히 정진하여 깨달음을 얻으려다가 그것이 어려워지면 방편을 핑계대고 물러난다. 5번째 글, 참깨를 볶아 심다입니다. 한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다. 그는 날깨만 먹다가 우연히 볶은 깨를 먹게 되었다. 퍽 고소하고 맛이 좋았다. 그래서 그는 깨를 아예 볶아서 심으면 뒷날 맛있는 깨를 거둘 수 있겠구나 하고 깨를 볶아 밭에 뿌렸다. 그러나 볶은 깨에서 우미 틀 리가 없었다. 6번째 글, 머리를 끌고 가는 꼬리입니다. 뱀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뱀의 꼬리가 머리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내가 앞서가야겠다. 기가 찬 뱀의 머리가 말했다. 언제나 내가 앞서갔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머리는 여전히 앞서갔다. 그러자 꼬리는 심술이 나서 그만 나무를 칭칭 감아버렸다. 머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 머리는 하는 수 없이 꼬리를 앞세워 가게 되었다. 그러나 꼬리는 길을 잘못 들어 불구덩이에 떨어져 뱀은 온몸이 타 죽고 말았다. 7번째 글, 한꺼번에 짜려던 우유입니다. 한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잔칫날을 앞두고 그날 손님들에게 대접할 우유를 짜 모으다가 문득 이렇게 생각했다. 날마다 우유를 짜 모으면 저장할 곳도 마땅치 않고 맛도 덜할 것이다. 그러니 아예 소의 배 속에 우유가 고이도록 놓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는 새끼 소마저 따로 메어 두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 잔칫날이 돌아왔다. 그는 소를 끌고 와 젖을 짜려고 했다. 그러나 줄곧 젖을 짜지 않았기 때문에 젖이 올라붙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잔치에 온 손님들은 그 사정을 듣고 모두 그를 비웃었다. 어리석은 사람도 그와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좋은 일을 하려다가 말고 재산이 많이 모이면 그때 한꺼번에 좋은 일을 하리라고 생각한다. 예, 이상 백유경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가끔씩 들어본 본문도 있을 겁니다. 예, 우리 유튜브 불교 대학은 바른 깨달음의 성취와 온 세상의 정토 구현을 그 창건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한 분 한 분이 다 주인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주위에 공유해 주시고 구독 포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도 한 30초 이상 넉넉히 봐주시면 불교대학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